안녕하세요. 큐레이터 지원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생들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행정부처에 제안하는 수업이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실제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시민정치론 수업에서는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행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행정부처,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진정한 시민 정치의 현장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저희 1조는 광진구의 교통문제 개선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결과 저희는 가상의 승차대 설치와 스마트 자전거 보관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진강현실을 이용해서 택시 승차대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 앱 화면인데요. 가상의 승차대가 활용이 된다면 초록색은 원활부터 빨간색은 혼잡으로 해서 이러한 정보는 빠르게 이용자와 운수업자에게 전달될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택시 수의 분산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스마트 자전거 보관대는 기본적으로 가림막과 번호 그리고 QR코드가 필수적으로 부착되고 카드를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자전거 보관대는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방치 자전거의 관리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며 QR코드의 이용은 편의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이용률과 등용률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에코스토어는 이제 광진구 내의 카페와 광진구청 구민들이 협업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컵도 저감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여러분 광해진이 텀블러 들고 돈도 아끼시고 환경도 생각하는 구민 되시길 바랍니다. 전국적으로도 일회용품 낭비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일회용컵을 줄이면서 카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이런 광해진이 텀블러를 제작하여 이 일을 수령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배포합니다. 음료 할인 그리고 정기편 쿠폰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카페는 안정적인 단골 손님을 확보를 할 수 있으며 광진구청에 의한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고 이로 카페는 일회용컵 저감을 하게 됩니다. 광진구 전역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은 줄어들 것이고 광진구 내의 카페 매출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진구는 친환경 도시라는 브랜드화가 구축이 될 것입니다. 저희 3조에서는 코로나19가 일상으로 들어옴에 따라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러한 것과 관련한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살펴보다가 공사 소음 및 진동에 관한 민원 사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규정과 시설 차원의 대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적인 민원 사례로 자리 잡은 공사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차츰 감소하길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에서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소음 저감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탐색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음 커튼입니다. 산악형 차원 시트로 소규모 공사장에도 설치가 용이하며 비용이 다른 대안들보다 저렴합니다. 발생 소음원 근처에 설치하여 5dB의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이동과 설치가 편리해 구청 차원에서 대여 사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습니다. 구청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함께하며 소규모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대여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행권, 반려동물, 어린이 교통안전, 소음 공해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단순히 문헌으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탐구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와 정책 대안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행정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신선한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갈등이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사회에서 사전 의무 교육 제도를 도입한다면 새로운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광진구에서 시범 사업으로 도입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광진구가 실시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보았을 때 반려동물 문화가 새로운 문화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희조는 새롭게 변화된 반려동물 문화를 고려하여 반려동물 사전 의무 교육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생애 준비별 기본적 지식을 교육받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반려동물 양육인의 책임감과 지식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후 교육 사업에 사전 교육을 도입한다면 단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평평한 정책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 시범 사업은 광진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저희는 광진구 내 공중전화 부스의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서 이거를 광진 시민의 니즈에 맞게 간편식을 판매하는 미니 스토어와 광고를 띄우는 방안의 홍보 부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대안은 미니 스토어입니다. 미니 스토어란 이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부스를 간편식을 판매하는 스토어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인데요. 이러한 사례로는 좌측에 보이시는 공중전화 부스를 샐러드바로 리모델링한 영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홍보 부스입니다. 홍보 부스란 부스 외벽에 LED 스크린을 설치하여 광고를 띄우는 방안인데요.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대안을 받아요. 이해 관계자인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그리고 KT 링커스와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홍보 부스의 경우에는 기대 효과가 예상되며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반면 방치된 시설물에 광진구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컨텐츠를 더한다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희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를 개선하는 것과 그리고 횡단보도에 유도용 점자 블록을 설치하는 걸 제안했는데요. 저희한테는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꼭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조는 지난 한 학기 동안 광진구 내 시각장애인 보행권 보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화양동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음향신호기에서 녹색불의 지속시간이나 종결 시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횡단보도에 유도용 점자 블록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모델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진행한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크레센도라는 점자 블록입니다. 이 블록은 과속 방지턱처럼 살짝 솟아있는 형태로 차량 주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시각장애인협회와 광진구청 그리고 경찰청의 긴밀한 협의가 있다면 충분히 정책화될 수 있고 그 기대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민식이법이 입법되면서 촉발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더불어서 학생 차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조사로 우선 광진구 내 22곳의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신정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가 좁고 불법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에 학교 주차장 공유 후 쉐어링 방안을 제안합니다. 신전초의 교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발생하는 주차 공간을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동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보도 좌회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좌회전을 할 때 마주오는 차량을 확인해야 하며 시야의 분산으로 인해 좌측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신호등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인기 캐릭터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등 어린이들이 쉽게 인지하고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도입한다면 어린이 보행자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광진구의 아동 친화적인 행정을 널리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권익의 국민 생각함 그런 데에서 우리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젊은 친구들의 참여 활동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지혜가 많이 모아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반갑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외교학과는 지난 2018년부터 시민정치론이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지역사회 기반 학습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 관찰과 사례 연구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정책적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또 연구 결과를 발표해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험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서울시 대도시의 문제에 청년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보는 해법을 제시하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될 새로운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에 저는 감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둘. 자, 한번 더요. 하나, 둘. 이번 행사는 저희가 시민정치론을 통해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실천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서 한 학기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수업입니다. 7개의 새로운 정책 대안 발표 잘 보셨나요?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 참여형 소통 공간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과 건국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함께하여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이렇듯 교수님과 학생들이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진정한 시민 정치이자 앞으로 대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교육과 연구, 실천이 하나로 통합되는 수업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수업 소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